2026년 IPO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바로 데이터브릭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I 기술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정말 꼭 알아야 할 핵심 인프라 기업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데이터브릭스가 차세대 거인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과연 데이터브릭스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새로운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3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기업의 비공식적인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기대감의 한가운데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그건 바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고 불리는 데이터브릭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요,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과거에는 데이터 시스템이 딱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도서관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였고요. 다른 하나는 온갖 종류의 원시 데이터가 마구 쌓여 있는 커다란 호수 같은 데이터 레이크였죠. 이 둘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데이터를 통합해서 쓰기가 정말 비효율적이었어요. 데이터브릭스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세계 최초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 그 체계적인 도서관의 구조랑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호수의 유연성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데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AI와 데이터를 위한 만능 공장. 데이터를 한 곳에 싹 다 모아놓고 그 위에서 바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분석까지 끝내버리는 말 그대로 올인원 솔루션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55%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간 매출 성장률이에요. 이미 꽤 큰 규모의 기업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적자를 보면서 크거든요. 근데 데이터브릭스는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이 아주 찬찬하다는 징후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강력한 숫자가 있습니다. 140%. 이게 순유지율이라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 중 하나예요. 그럼 140%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떠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매년 40%씩 돈을 더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필수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바로 이런 특징이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강력한 플랫폼 기업을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핵심 강점을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방금 본 것처럼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중립성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특정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 기업 고객들한테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거든요.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제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잠재적 위험들을 잘 보여주는데요. 첫째, 너무 높은 가치평가입니다.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매출 대비 약 28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건 상장 후에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둘째,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최대 라이벌인 스노우플레이크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오버행 이슈. 상장 직후에 초기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이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AI 시대의 하드웨어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인프라에는 데이터브릭스가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데이터브릭스가 AI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1단계, 이 기업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2단계, 동시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는 바로 S1, 즉 증권 신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고요? 바로 이 S1 서류의 진짜 숫자들이 정비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떠돌던 정보가 아니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정확한 마진율, 매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장 공모 가격, 이걸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상장도 하기 전부터 1,340억 달러라는 이 엄청난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거품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기업의 현실은 과연 그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